합격으로 가는 지름길 2020년 8월 29일 국가시험 대비 요양보호사 쪽집게 모의고사 1교시 필기 2탄 들어갑니다. 문제 16번 심혈관계 질환 대상자를 돌볼 때 요양보호사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1번 숨차하는 대상자에게 심장병인 것 같으니 병원에 가야 할 것 같다 라고 말한다. 2번 가슴에 통증이나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경우 다른 문제보다 최대한 늦게 조치한다. 3번 심혈관계 문제를 가진 대상자는 불안해하고 창백함으로 최대한 운동을 시킨다. 4번 고혈압이나 동맥경화증이 있는 대상자는 평소 처방약 복용 여부를 관찰하지 않아도 된다. 5번 의식불명이나 심장마비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심혈관계 질환 대상자를 돌볼 때 요양보호사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5번 의식불명이나 심장마비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가 정답입니다. 자, 1번 왜 틀렸어요? 숨차하는 대상자에게 심장병인 것 같으니 병원에 가야 할 것 같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환자의 질병명을 예측해서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함부로 예측해서 말하면 절대 안 됩니다. 2번 가슴의 통증이나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경우 다른 문제보다 최대한 어떻게 조치해야 되겠죠? 빨리 조치해야 되죠. 네, 가슴의 통증이나 호흡곤란이라는 거는 심장에 이상이 있거나 심근경색증, 혁식증 이런 질환일 수도 있으니까 최대한 빨리 병원으로 옮기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3번은 왜 틀렸는지 볼까요? 심혈관계 문제를 가진 대상자는 불안해하고 창백함으로 최대한 운동을 시킨다. 네, 운동을 시켜서는 안 되고 최대한 안정적이고 편안하게 해줘야 되겠죠. 네, 4번 고혈압이나 동맥경화증이 있는 대상자는 평소에 처방약 복용 여부를 잘 관찰해야 되고 고혈압약은 절대로 마음대로 끊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배우셨죠? 네, 정답 5번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17번 40세 이후에 골절을 경험하였거나 젊었을 때 본인 체중의 10% 이상의 무리한 다이어트를 할 경우 발생하기 쉬운 질환은 1번 퇴행성 관절염, 2번 골다공증, 3번 고관절 골절, 4번 중풍, 5번 동맥경화증. 17번의 정답은 2번 골다공증입니다. 자, 골다공증 나오면 어떻게 외워야 되죠? 네, 골갈디. 골다공증에는 칼슘과 비타민 D, 그리고 비타민 D는 햇볕에 의해서 활성화가 된다고 했죠. 자, 골다공증은 어떤 원인으로 생길까요? 네, 관련 요인으로는 폐경, 여성 호르몬 부족, 또 저체중, 아니면 운동 부족, 갑상선 및 부갑상선 질환, 또 척추 골절 등 40세 이후에 골절을 경험한다든지 체중 10% 이상의 무리한 다이어트를 했을 때 발생할 수가 있죠. 네, 여기에서 운동 부족, 운동 골다공증과 관련해서는 어떤 운동이죠? 네, 걷기가 좋다고 했습니다. 문제 18번 다음은 전립선 비대증에 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 1번 노화에 따른 여성 호르몬 증가, 2번 60대 전후 여성에게서 주로 발생, 3번 소변이 마려울 때 참기 힘듦, 4번 비대된 전립선에 의해 요도가 좁아짐, 5번 빈뇨와 야뇨, 잔뇨감, 김박뇨. 문제 18번 정답은 2번 60대 전후 여성에게서 주로 발생. 네, 여성이 틀렸고 남성이죠. 전립선은 남성에게만 있는 요도를 둘러싸고 있는 전립선인데 전립선이 비대되면 어떻게 되죠? 요도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요도가 좁아져서 소변 줄기가 가늘어지고요.
자, 3번에 보시면 소변이 마려울 때 참기가 힘들어지고, 네, 소변이 참기가 힘들어지는 거는 뭐죠? 네, 긴박뇨라고 합니다. 자, 5번에는 빈뇨, 야뇨, 잔뇨감, 긴박뇨 있어요. 자, 빈뇨 뭐죠? 빈뇨라는 것은 소변이 봐도 금방 2시간 이내에 또 다시 마려운 거. 그 다음에 야뇨. 네, 야뇨는 밤에도 소변이 마려워서 몇 번 깨게 되죠. 잔뇨감이라는 것은 네, 소변을 봤는데 시원하지가 않고 잔뇨량이 남아있다는 뜻이고요. 네, 긴박뇨 금방 했고요. 정답은 다시 한번 볼게요. 2번. 60대 전후 여성에게서 주로 발생 아니고 남성에게서 발생. 그렇게 기억해 두세요. 19번. 다음 중 욕창의 치료 및 예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적어도 하루에 2번씩 몸을 돌려 자세를 바꾸어 눕힌다. 2번. 춥지 않을 때에는 2시간 정도 햇볕을 쬐인다. 3번. 무릎 사이에 베개를 끼워서는 안 된다. 4번. 청골 부위에 파우더를 바르고 도는 모양의 베개를 사용한다. 5번. 피부를 주무르는 것은 삼간다. 19번의 정답은 5번. 피부를 주무르는 것은 삼간다. 네. 욕창에 있어서는 피부를 주물러서는 안 되고 나선형을 그리듯이 마사지를 하거나 가볍게 두드려서 혈액순환을 도와야 되죠. 자, 그러면 1번부터 살펴볼게요. 적어도 하루에 2번씩 몸을 돌려 자세를 바꾼다. 하루에 2번씩 아니고 2시간마다. 네, 하루에 2번씩 아닙니다. 2시간마다 체위 변경을 해줘야 되고, 네, 의자에 앉았을 때는 몇 시간이었죠? 네, 의자에서는 1시간마다 자세 변경을 해줘야 됩니다. 2번, 춥지 않을 때는 2시간 정도 햇볕을 쬐인다. 네, 햇볕을 쬐이는 것이 아니고 미지근한 바람으로 건조를 시켜야 됩니다. 3번, 무릎 사이에 베개를 끼워서는 안 된다. 네, 욕창을 예방하려면 살과 살끼리 부딪히면 안 되기 때문에 맞닿아서 안 되기 때문에 베개를 끼워둬야 되죠. 그래서 욕창 환자들은 항상 베개가 많이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4번, 청골 부위에 파우더를 바르고 또는 모양의 베개를 사용한다. 네, 파우더는 절대 안 됩니다. 네, 오히려 균을 발생시킬 수도 있고, 네, 혈액순환도 저해하고요. 도넛 모양의 베개는 또 왜 안 되냐 하면 그 청골 부위에 도넛 모양의 베개를 대주는데 베개가 닿는 부분에 오히려 혈액순환을 저해하기 때문에 도넛 모양의 베개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교재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중환자실에서는 청골 부위에 또 욕창이 생기면 어쩔 수 없이 도넛 모양의 베개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들은 절대 도넛 모양의 베개는 사용 안 한다로만 기억해 두세요. 네, 정답 5번 다시 한번 피부를 주무르는 것은 삼간다 였습니다. 문제 20번. 다음 중 머리니의 치료 및 예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살아있는 머리니는 감염이 없는 경우에도 치료한다. 2번. 운동 및 야외 활동 과정에서는 감염되지 않는다. 3번. 40도씨 이상에서 5분 이상 노출되면 모두 죽는다. 4번. 2주 간격으로 2회 약물 치료 후 약물과 함께 제공되는 비수로 빗질을 하여 남아있는 사체나 석회를 제거한다. 5번. 침구와 옷을 뜨거운 물로 세탁하고 말려 사용한다. 문제 20번 정답 5번입니다. 침구와 옷을 뜨거운 물로 세탁하고 말려서 사용한다. 네, 그러면 1번부터 살펴볼게요. 1번. 살아있는 머리니는 감염이 없는 경우에는 치료할 필요가 없습니다. 2번. 운동 및 야외 활동 과정에서도 감염이 돼요. 그래서 꼭 운동 및 야외 활동 후에는 샤워나 목욕을 해주시고요. 3번. 40도씨 이상이 아니고 몇 도죠? 55도씨 이상에서 5분. 555 이렇게 외워주세요. 55도씨 이상에서 5분 이상 노출되면 모두 죽는다. 555. 네. 4번. 2주 간격으로 2회 약물 치료 후가 아니고
1주 간격으로 2회 약물 치료 후 약물과 함께 제공되는 빗으로 빗질을 하여서 남아있는 사체, 석회를 제거한다. 1주 간격 2회 이렇게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문제 21번. 다음 중 노화에 따른 신경계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1번 감각에 민감하다, 2번 정서 조절이 잘 된다, 3번 장기 기억은 대체로 유지된다, 4번 자세가 뒤로 구부러진다, 5번 신경세포 기능이 증가한다. 문제 21번. 정답은 3번 장기 기억은 대체로 유지된다입니다. 네, 그래서 어르신들이 옛날 거는 잘 기억해서 옛날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자, 1번부터 살펴볼게요. 감각에 민감하다가 아니고 둔화된다. 2번은 정서 조절이 잘 된다가 아니고 정서 조절은 불안정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4번에는 자세가 뒤로 구부러지나요? 아니죠. 앞으로 구부러지죠. 그래서 자세가 앞으로 구부러지고 발을 끄는 걸음걸이도 나타나게 됩니다. 자, 5번 신경세포 기능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고 신경세포 기능은 저하되겠죠. 네, 그래서 3번 장기 기억은 대체로 유지된다가 정답입니다. 22번 다음 증상과 관련 있는 질환은 무엇인가? 불빛 주위의 무지개, 밤과 밝은 불빛에서의 눈부심, 점진적이고 통증이 없는 허린 시력과 시력 감소. 자, 1번 백내장, 2번 녹내장, 3번 결막염, 4번 안구건조증, 5번 야맹증. 이제 22번에 정답은 백내장 되겠습니다. 자, 불빛 주위에 무지개 있죠. 그리고 밤과 밝은 불빛에서의 눈부심, 점진적이고 통증이 없는, 네, 통증이 없는 에서 우리가 힌트를 잡아야 되고요. 백내장은 이번 문제에서는 예시가 없는데 보통 수정체 이상으로 이래서 백내장은 백수 이렇게 외우시면 쉽고요. 우리가 백내장하고 녹내장 문제가 꼭 한 문제씩 잘 출제가 되니까 꼭 암기하세요. 녹내장은 녹압, 녹시, 녹내장은 안압의 상승, 녹내장은 시신경 손상. 이래서 녹압, 녹시를 외우시고 백내장은 백수, 백무, 하얀 무죠. 백무는 백내장은 무지개, 백내장은 수정체 이상. 이렇게 암기하시면 쉽습니다. 문제 23번. 다음 중 우울증의 치료 및 예방법을 옳게 설명한 것은 1번 자살에 대한 생각을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경우 이를 무시하도록 한다. 2번 모임이나 클럽 등 사회적인 활동을 줄인다. 3번 괜찮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4번 대상자의 느낌, 분노를 억제하도록 한다. 5번 대상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표현하고 신뢰관계를 형성한다. 문제 23번의 정답은 5번 대상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표현하고 신뢰관계를 형성한다입니다. 1번부터 살펴보자면 자살에 대한 생각을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는 집중 관찰 치료가 필요하다. 네,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죽기 전에 꼭 자살에 대한 암시를 한다고 하는데 이럴 때 집중 관찰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2번 모임이나 클럽 등 사회적인 활동은 늘려야 되겠죠. 3번 괜찮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도움이 안 됩니다. 자, 4번 대상자의 느낌이나 분노를 억제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느낌이나 분노를 인정하고 수용해주고 언어로 표현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문제 24번. 다음 중 노인의 건강 정진을 위한 영양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일정량의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 2번 칼슘의 흡수를 돕기 위해서 해초류, 버섯류, 채소, 과일류를 자주 먹는다. 3번
무기질, 비타민, 황산화물질 흡수를 돕기에 비타민 D를 섭취한다. 4번 동물성 지방 섭취를 늘린다. 5번 신장병 등을 예방하기 위해 염분 섭취를 늘린다. 문제 24번 정답은 1번 일정량의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노인의 건강 정진을 위해서는 도움이 됩니다. 2번은 칼슘의 흡수를 돕기 위해서는 해조류가 아니고 우유를 먹는 것이 좋겠죠. 살코기라든지 우유. 자, 3번 동물성 지방 섭취를 늘리는 것이 아니고 줄인답니다. 4번 무기질 비타민 항산화 물질 흡수를 돕기 위해 비타민 D가 아니고 비타민 D는 칼슘의 흡수를 돕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5번 신장병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염분의 섭취는 꼭 줄여야 되겠죠? 5번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경청의 방법 중 옳은 것은 경청은 잘 듣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자신이 잘 경청한다고 생각하지만 대화를 나눠보면 정확한 대답을 하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경청에 대해서 우리 요양보사님들은 발음도 부정확하고 몸도 불편한 상태에서 대상자 분께서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경청의 태도가 잘 되어 있지 않을 때는 대상자 분의 컴플레인, 그러니까 호소를 잘 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유의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1번 대충 미루어 짐작하고 충분히 듣지 않은 상태에서 조언한다. 2번 끊임없이 비교하고 미리 대답을 준비한다. 3번 의견이 다르더라도 일단 수용한다. 4번 상대방의 말을 나 자신의 경험에 맞춘다. 5번 상대방의 말을 반박하고 논쟁하기 위해서 듣는다. 25번 정답은 3번 의견이 다르더라도 일단 수용해야 되겠죠. 네, 일단 수용한 다음에 다음 대화를 이끌어 가야 되고요. 1번은 왜 틀렸나요? 대충 미루어 짐작해서는 안 되고 대충 미루어 짐작하고 충분히 듣지도 않은 상태에서 조언을 한다는 것은 의사소통을 방해하는 것이고요. 끊임없이 비교하고 미리 대답을 준비하는 것도 네, 의사소통 방해입니다. 4번 상대방의 말을 나 자신의 경험에 맞추어서 비추어서 네, 미리 생각하고 듣는 것도 방해 요인이고요. 5번 상대방의 말을 반박하고 논쟁하기 위해서 들어서는 안 됩니다. 정답은 3번이었어요. 16번 다음 중 효과적인 말하기를 방해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1번 자신의 감정에 솔직해진다. 2번 상대방의 말을 수용하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한다. 3번 나쁜 내용을 회고하거나 상기시키지 않는다. 4번 자신은 보호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5번 부정적인 비교를 하지 않는다. 26번의 정답은 4번 자신은 보호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효과적인 말하기를 방해하는 경우이고 자 1번에서 5번은 효과적인 말하기에 해당되겠죠. 네, 항상 효과적인 말하기를 방해하는 경우가 어떤 건지 잘 살펴보셔야 하는데요. 자신은 보호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자신이 모든 일에 전문가임을 주장한다든지 자신에게는 잘못이 없고 항상 옳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부족하고 자신감 없는 태도를 보인다. 이런 것들이 효과적인 말하기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17번 본인의 의사를 진술하고 명확히 전달하게 되어 다른 사람과의 대화가 더 원활해지는 의사소통 방법은 1번 공감적 반응, 2번 나 전달법, 3번 요약하기, 4번 관심 갖기, 5번 존중하기입니다. 27번의 정답은 2번 나 전달법입니다. 나 전달법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비난을 하지 않고 상대방의 행동이 나에게 미친 영향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하는 것. 다른 말로 I 메시지라고 많이들 말하죠. I 메시지는 나 전달법이다.
저는 이렇게 강의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이 술을 먹고 왔어요. 그랬는데 왜 술을 먹냐, 이 나쁜 머시기야, 이렇게 하지 말고 당신이 술을 먹고 오니까 내가 잠을 못 자고 당신이 또 다칠까 봐 걱정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나의 느낌이나 생각을 비난하지 않고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28번. 다음 대화 내용과 관련이 깊은 요양보호사의 의사소통 기술은? 최씨 할아버지는 돌아가신 배우자 때문에 잠을 못 주무셨다고 아침부터 기분이 저조하다. 요양보호사. 식사하고 산책하면 밤에 주무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문제 28번의 정답 1번 정보의 제공. 네, 요양보호사님께서 식사를 하고 산책을 하며 밤에 주무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정보의 제공에 해당이 되고요. 이 문제는 조금 어려웠을 텐데 교재 409페이지 맨 밑에 줄에 보면 자, 숙면에 도움이 된다는 정보도 제공한다. 이렇게 예 3문제로 나와 있습니다. 29번. 본인이 잘 듣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자신을 속인다고 의심하는 경향이 있는 의사소통 장애는 1번 시각장애, 2번 언어장애, 3번 이해력장애, 4번 주의력 결핍장애, 5번 노인성 난청. 29번의 정답은 노인성 난청 5번이었습니다. 자, 노인성 난청이라는 것은 퇴행성 변화로 인하여 생기는 청각 기능의 저하이죠. 잘 듣지 못하여서 의사소통에 소극적이 되고 목소리가 크거나 높이 조절이 잘 안 되어 큰 소리로 말을 하게 됩니다. 난청이 있는 대상자는 본인이 잘 듣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자신을 속인다고 의심하는 경향이 있게 되겠죠. 그래서 노인성 난청 환자와 대화를 할 때는 항상 눈을 보며 정면에서 이야기하거나 말의 의미를 이해할 때까지 되풀이하고 이해했는지 확인도 해야 되고 또 보청기를 착용할 경우에는 입력은 크게 출력은 작게 네 그래서 입커 출작이라고 합니다. 입이 크다 입커 출작 보청기 착용했을 때 입력은 크게, 출력은 작게 이것도 외워두시고요. 청각 상실에 대한 체험을 통하여 대상자를 더 많이 이해하고자 노력해야 됩니다. 문제 30. 다음은 어떤 의사소통 장애 대상자와 이야기하는 방법인가? 대상자와 눈을 맞춘다. 명확하고 간단하게 단계적으로 제시한다. 메시지를 천천히 조용히 반복한다. 1번 시각장애, 2번 언어장애, 3번 판단력장애, 4번 주의력 결핍장애, 5번 진압력장애. 30번 정답은 4번의 주의력 결핍장애였습니다. 네, 주의력 결핍장애 대상자와 이야기할 때는 항상 주의가 산만하고 활동량이 많으며 충동성과 학습장애를 보이는 정신적 증후군이기 때문에 주로 어린아이에게 발생하는 장애로 알고 있지만 성인에게도 많이 나타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성인의 2에서 4% 정도가 주의력 결핍 장애라고 추정된다고 하니 대인관계나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많겠죠. 이런 분들은 자 주의력 결핍 대상자와 이야기할 때는 항상 1번 눈 맞춥니다. 두 번째 명확하고 간단하게 단계적으로 제시한다. 단계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환경적인 자극은 최대한 줄여주면서 메시지를 천천히 조용히 반복하는 게 중요한데 정답은 4번 주의력 결핍 장애였습니다. 공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네, 이어서
실기 문제 들어갈 건데, 네, 또 여러분들의 반응이 좋다면 계속해서 제가 쪽집게 시험 예상 문제를 제가 단답식으로 만들어서 정교재를 이어서 쭉 만들어 보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시험 보시기 전에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다 풀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